박영선 의원을 기소했어야 되느냐. 더군다나 박영선 의원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나가 조사받은 적이 없다. 누가 봐도 명백히 보복성 기소입니다. 검찰총장은 친박 비박을 모른다고 했지만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으로 이렇게 야당과 비박을 학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람을 보면 비박 일색에 또 야당 일색에 친박은 한 분밖에 없다고 뉴스가 났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만평을 통해서 오늘의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윤영걸 전 매경대검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빨리 가시죠. 자, 이게 뭡니까? 빙하입니까? 이 책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송민순 장관의. 이거는 오늘 제가 몇 번 고쳐서 그랬어요. 이거 제작진에서 네, 이게 상당히 지금 민감한가 봐요. 네네, 민감하죠. 그렇죠. 이 소위 말하면 쟁점이 네, 북한의 결정 사항을 통보했느냐 아니면 물어봤느냐.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여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송민순 이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 이분이 회고록에 있는 걸 우리가 인용하듯이 써라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고쳐 그렸는데 네, 저의 쟁점은 그게 아니에요. 저의 쟁점은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분명히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찬성이냐 기권이냐 여부를 그 당시에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워딩을 그대로 사실로 믿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말씀이죠. 자체도 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리 서로 관계가 좋아도 주고받고 하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NLL 문제, 미군 철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북한하고 주고받기 위해서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청와대에서? 저는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 이 애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꽃제비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거를 청와대에서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입니까? 저는 그런 문제인식에서 이거를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의 이런 회고록 내용은 뭐 그냥 둘 번째로 치고 문재인 전 대표의 워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 문재인 대표가 한술 더 떠서 그 말을 했어요. 참여정부한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배워야 된다. 참여정부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했다. 그래서 결정했는데 지금 정부는 박근혜 정권은 그걸 안 한다. 좀 배워라. 한술 더 떴죠. 내가 보니까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이 핵심은 기권했느냐 북한 인권에서 찬성했느냐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북한한테 물어봤느냐. 우리 적성국가인 북한한테 물어보고 결정했느냐.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대신 얘기했죠. 우리가 결정하고 통보했다. 뭐 이러는데 또 문재인 대표가 또 말을 약간은 조금 네, 흐렸죠. 기억이 좀 확실히 안 난다.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뭐 좀 이렇게 관계자한테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논점을 조금 흐린 점이 있죠. 예, 선배님. 근데 통보한 것도 문제 아닙니까? 왜 통보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기권한다는 걸 왜 통보? 그쪽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쪽 좋으라고. 그렇죠. 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권하기로 네. 했어요. 이걸 왜 얘기해야 되죠? 북한 핵, 북한 인권, NLL 문제, 주한미군 문제 이런 문제 등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왜 통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물며 물어봤다는데 그건 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송민순 장관이 물어본 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렇죠. 통보했다라고 문재인 전 대표 측이나 나머지 분들이 다 통보했다고 하니까 그 자체도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진위 공방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할 게 네. 있어요. 전 송민순 장관하고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제가 경기도청 당시에 손학규 지사 네. 경기도청 대변인을 할 때 네. 3년 했는데 이분이 당시에 경기도청 대사였어요. 아, 예, 예. 경기도 외교부 이제, 소속. 예, 외교부 소속으로 이제 대사 파견되는 분인데 네. 저를 불러다 놓고 저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네. 손학규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대북관부터
그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저한테 대북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원래 PDN의 운동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 사실 좀 적대적이거든. 아, 예. 그래서 저는 뭐 햇볕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저한테 햇볕 정책이 필요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런 분이 그런 지금 회고록을 기록한 이유는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거. 그렇죠. 외교가 중요하지만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받고 할 것이 한계가 있는데 너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한 분인데 과연 기억을 잘못해서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전부 메모를 보관해서 그 네. 메모를 찾아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년 전 일인데 문재인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죠. 이 그 회고록 건이 저 김재동 개그맨 김재동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 같습니까? 비슷한 점이 비슷합니까? 많아요. 왜냐? 뭐가 비슷합니까? 당사자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 당사자는 알고 있다. 김재동 씨도 자기 당사자는 알고 있겠죠. 그 영장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확실히 알잖아요. 네. 이것도 문재인 대표 고시까지 합격하신 분이 이거를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한테 친필 편지까지 상소문까지 했던,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거를 모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또 이게 정직해지기도 또 어렵습니다. 김재동 씨도 벌써 정치인이 돼서 어렵고 문재인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밝히긴 저는 어려울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진보 세력은 진영 논리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자기를 따르는 진보를 등을 돌리기가 좀 어려운 구도가 됐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실대로 만약에 그걸 원래대로 그 물어봤다는 걸 하면은 진보 쪽이 등을 돌리면 민주당 내에서도 위치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러지만 길게 보면은 대권에 민주당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는 거는 지금처럼 부인하는 게 낫지만 대통령이 되려면은 지금 털고 가는 게 좋다. 네, 빨리 저도 그렇게 손절매. 생각합니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불리할 때는 빨리 손절매하는 인정 것처럼 빨리 하든지. 지금은 그때는 네. 맞고 아닌 지금은 근거를. 틀리다. 그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총리회담도 있고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라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중도 지지층을 겨냥하면 또 진보가 또 흔들리니까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내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문재인 비서실장이었으면 외교라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것이다.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내 며느리 욕할 수 있는 거고 내 부인한테 가서는 시어머니 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너무 다 까발리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예. 근데 안희정 지사가 멋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해성사하십시오. 뭐가 진실인지 고해성사하십시오. 문재인. 네? 딱 안희정 지사가 어떻게 보면 자의정 우광재처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도 최측근. 이걸 난 굉장히 용기 있는 어떤 충언이라고 얘기 들어요. 그래서 이 송민순 대사가 장관이 이 회고록을 마치 반기문 총장의 대권 가도에 유리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또 비난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그거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분이 있잖아요. 외교주의자예요. 그래서 정치권을 싫어해요. 저 같은 우파한테는 너무 북한과 대화 없이 압박한다 그래서 싫어하고 네. 좌파애들한테는 대화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네. 특별하게 누구를 편들기 위한 건 저렇게 아니에요. 얘기하면 안 되고 손학규 사인공과 특수관계 그때 경기도청 계셨고 경기도 그 어떻게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대사였으니까 그렇게 친했습니까? 친했어요. 아, 그건 친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친한 건 거하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저 회고록하고. 중요한 건 제가 이분한테 강의를 받았다니까 외교 강의를. 근데 강의를 쭉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은 외교주의자구나. 적대 국가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현재 저 같은 우파가 너무 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서도 싫어해요. 이 책에도 그렇게 다 나와요. 또 반면에 또 외교주의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주권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지켜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인권법이라든가 무슨 NL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조건부로 다 줘버리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누구를 뭐 지지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저는 정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고록 책 이름이 빙하는 움직인다잖아요. 네. 그 빙하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갇혔어요. 네. 갇혔는데 1914년대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네. 남극 탐험하다가 침몰한 저는 인듀어런스호가 생각납니다. 아. 그 인듀어런스가 참을성 인내라는 뜻인데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호예요. 아 견디다. 예. 2년간 악정 고투 끝에 선원들을 전원 구조해서 생활하는 데 성공합니다. 서바이벌 리더십으로 네. 영하 30도에서 2년간 맨주먹으로 살아서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 국면에서 잘 대응을 하면은 저는 다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송민순 장관이 뭐 허위다, 거짓말이다, 기억이 하는데 뭐 누굴 편을 들라고 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송민순 씨 얘기가 의하면 오늘 한 얘기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진실은 어디 가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의는 뒤로 숨었다. 뭐 또, 이런 네, 얘기. 또 북핵과 통일이 화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진실 공방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이 생각에 네. 지금 저 K 스포츠 미르 사건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팩트가 안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유권자 마음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팩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영향 안 미칠 거다. 이런 천만의 생각을 말씀. 천만에서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요. 네. 문재인 대표에게 진실 공방으로 가면서 서별관 회의는 회의록이 없어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유권자들은 다 생각하고 다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아유. 저는 그래서 영향 안 국민이 미친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뭡니까 또 아유 이거 네. 참 막 공익 75%에 달서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예? 박영서 의원은 지금 기소로가 된 거고 김진태 의원은 지금 기소가 안 됐다 됐어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검찰이 이제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건 제가 좀 잘못했어요. 71.4%라고 그랬는데 75%로 그냥 제가 올림해 그래도 버렸습니다. 정확해야지요. 예, 네. 71.4%. 네, 그래도 본인이 정확해야지. 71.4%라고. 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공약 71.4%하고 9만 명한테 문자를 보냈고 박영선 의원은 이게 고등학교를 빼야 되는데 그죠? 학교 모든 학급을 25명이다. 평균 25명을 모든으로 썼어요. 50명한테 그거를 연설하면서 평균을 평균. 모든으로 이렇게 했는데 평균 과연 학급이 제가 25명이다 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는 해당이 없었죠. 여기에. 그렇죠. 저는 제가 여당 소속 아닙니까? 여당 네. 소속인데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경중이 느껴지는데 검찰의 잣대는 이상해요. 요 잣대는 성기고 요 잣대는 좀 촘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유죄 좀, 기준이 네.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요. 그래서 이러면 제가 볼 때 검찰이 신뢰를 못 나도 받아요. 요 내용 보면서 좀 이게 좀 그러네요. 예, 그죠? 그래서 그뭐 고등학교 빼고 얘기하는 건데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만들었다. 그죠? 예, 예. 그게 뭐 이게 그러니까 기소거리가 되는 오히려 박영선 의원도 전혀 대비를 못하고 서면으로 네. 뭐 날라와서 언론 그냥, 보고 얘기했대잖아요. 언론 보고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 선관위가 네. 검찰이 불기소 그 두 분들 네. 김진태 의원하고 염동열 의원을 불기소한 데 반발해 가지고 저기 법원에 고등법원에 예.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안 하니까 법원에서 판단해서 기소를 좀 해달라 이렇게 고등법원에 냈어요. 검찰이 네. 못하겠다. 오죽했으면 선관위가.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법원에 행정법원에 가면은 또 밀린 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고 또 검사가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이면 좀 우야될 가능성이 그래서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검찰이 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번에 사실 검찰 선거 관련해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검찰이 자기들이 현장 채증을 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알아보거나 이런 걸 좀 안 하고 있다 이런 안 얘기. 하더라고요. 소위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예요. 김진표 의원은 이걸 몰랐다는 거고 박영선 의원은 이걸 알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논란이 있죠. 잣대가 어떻게 보면 엿장수 맘대라는 말처럼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슨 영화 대사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인데 이거는 제가 뭔가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고. 의원님 선거법 너무 까다로워 사실. 이거 그죠? 이거 너무 71.1% 모든 학급이냐 평균이 들어가느냐. 까다로운 게 아니라 잣대가 좀 들쭉날쭉하다니까요. 아니 잣대가 이거 좀 좀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이거는 뭡니까? 미르엑스 이번에 이제 국감평까지 예, 국감 성적표인데 네. 이게 야당이 미르케를 집중 공략했는데 10점
8점, 6점 타겟에 못 맞았어.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옆에 있던 한선교, 전경련한테 쐈어요. 그 이승철 저기 그렇죠. 부회장, 그렇죠. 예. 한선교, 의원은 전경련 내가 좋아 이거 발언 얘기한 자기들이 거, 나서서 이렇게 그냥 가서 맞았는지 아니면 옆에 있다가 그냥 도매금으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당에서 이번에 정조준에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타겟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최순실 딸 관련해서는 조금 드러내긴 오늘 왜 했더라고요. 그거 안 그러니까. 했습니까? 최순실 네. 씨 딸 그 2대 뭐 부작 읍학 의혹에 대해서. 하려다가 예. 제가 또 여당 아닙니까? 여당이 여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여기 지금? 말이 그냥 최순실 딸이 말 타고서 학칙도 무슨 뭐 그다음에 입학 관문도 다 뛰어넘는 걸 하나 그리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안 그랬는데 그 최순실 딸 하나는 제대로 공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미래 K가 핵심인데 그 핵심은 공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미르 참 K는 이 정부에서 이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거의 나오기 힘들다고 봐야지. 저는 야당이 미르 K는 좀 아껴두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국정감사에서 다 팔아 먹고 지으면 나머지가 없잖아요. 좀 아껴둔 것 같고 네. 저기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최순실 씨 이대 딸을 그 그거는 이대 교수가 선배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시는가 교수가 총장 이거를? 나가라고 예.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이대가 좀 심각한 게 우리나라 제일 예민한 게 병역하고 교육 아닙니까? 이회창 씨가 병역. 대통령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 게 결국 아들 병역이 가장 컸지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 문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부정 입학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네. 두고두고 내가 보니까 화두가 될 것 같다. 교육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거는 이대 출신들 아까 제가 잠깐 뭐 분장실에서 몇 명 만났는데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딸도 이거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업도 잘 안 들으셨다면서 그 학점 주고 교수들이 저도 뭐 학교 강의 나가고 교수지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게 안 되죠. 팩트인데 최순실 씨가 10초 전. 이대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학칙을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에이씨. 외국에 나가 있어도 수업한 걸로. 네, 여기까지 합시다 방송.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